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경제를 수강을 안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등급 산출이 잘 안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학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원 사대부 교사 민경인이고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효율적인 입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에만 치중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입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 기초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판단해가는 과정이 입시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입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입시가 성공적이겠지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의 속을 채워가는 과정,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성공적이고 재밌는 입시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제도를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시 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학년 11월 달에 시행되는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얘기하죠. 그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의 입학을 판단하는 것이 정시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이 수시와 정시를 공통으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선생님 생각은 수시와 정시를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입시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충실히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성장을 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수시를 준비하고, 그럼 당연히 스스로 열심히 준비를 하면 성적이 향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해야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이라고 하죠. 학교 1회고사, 2회고사, 총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이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빈도와 가장 많은 준비 시간이 들어가는 게 이 수시일 거예요. 수시 전형에는 뭐 여러 전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쉽게 생각해 보면 시험과 수행평가를 통해 얻어낸 성적, 각 과목별로 활동했던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내신 등급과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줄여서 생기부라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생기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1단계를 합격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1단계에서부터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하던 하지 않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입니다. 교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 시험을 통해서 산출된 성적, 내신 등급을 숫자로 나열을 해서 컴퓨터가 순서대로 채점을 해서 합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내신 등급만 반영이 된다면 접근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라는 것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 학생이 아무리 내신 성적이 높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설정한 수능 최저 등급을 넘기지 못하면 너는 우리 학교에 올 수 없어 라고 제한선을 걸어두는 거죠. 물론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영역을 산출해서 그것을 이제 대학에서 판단해서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영역을 판단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냥 다양하게 판단하는데 그럼 나 다양하게만 활동을 할게 하면 양은 많아지겠지만 깊이가 없어지겠죠. 반면에 나는 수학만 좋아. 수학과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고 다른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과목에 소홀히 한다? 근데 난 수학에 다양히 참여했어.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다양하게만 참여했을 뿐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평가 영역을 모른 채 수시 전형에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의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대학별로 어떻게 영역을 나눠서 채점하느냐, 판단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선생님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져온 이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종합전형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4가지의 꽃잎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각 대학은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또는 탐구 역량이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는 인성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해야 될 4가지 중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은 이 학생이 이 과목에서 얼만큼 많은 걸 했느냐 플러스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채워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가 돼 있고 얼만큼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학과에 가고 싶으면 경제학과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야 되고, 영어나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문을 해석하는데 경제 지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공 적합성.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보다는 정말 관심이 많고 능력 있는 친구들을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만큼 이수했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취도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선 이 과목이 필요해. 근데 너 그거 들었니? 그걸 들었다면 너의 등급과 너의 활동은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입니다. 중요하게 이제 잘 들어야 돼요.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정된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하게 돼요.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자신이 선택을 해서 교과목을 듣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나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국어에서 고전 읽기, 심화 국어, 영어에서 영어권 문학, 영미문학 읽기, 수학 과제 탐구, 과학사, 사회 과제 탐구 등등등 과목이 있는데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영어권 문화와 영미문학 읽기를 들어야겠죠.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로 구성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좀 덜하면서 자기 진로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세 번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인데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이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경제학과를 예를 들었죠. 세계사 과목을 들었으면 당연히 수행평가라든지 선생님이 제시해준 과제물이나 아니면 내 자율주제 탐구활동에 있어서 세계 경제와 관련된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대공황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돼요. 자,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내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신 등급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별로 어떻게 이 친구가 깊이 있게 활동을 했느냐, 선생님이 주어준 과제 또는 자율적으로 학생에게 선택을 맡긴 과제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이 깊이만큼 들어가네, 이만큼 융합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등급과 관련된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맨날 엎드려 있다가 과제만 잘 써서 내면은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를 할까요? 성실한 태도라고 기재를 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 객관적 관찰을 근거로 선생님은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구활동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접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 준비가 잘 되면 나머지 영역인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고자 한다면 성실함이 바탕이 돼야 되고 열정이 바탕이 돼야 되고 노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성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성실 이 부분들이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채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 학교별로 제시하는 영역이 세부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대학교 모집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여러분들은 대학교 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선생님이 왜 이 문항을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준비할 때 막막하잖아요. 1학년 때 특히 나는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 이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해주는 문항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준비하면 생기부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1번을 보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학습 경험 또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요거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작성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가 학습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팀플, 협업을 했느냐 요거까지 어필을 해준다면 선생님이 제시해줬던 4가지 영역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학과의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 몇 명을 뽑는구나, 성적이 어떻게 되는구나. 대부분 학교는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정도 성적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출결과 봉사. 출결 점수는 이제 무단결석이 있느냐 없느냐, 봉사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두 부분이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은 어떻게 산출되나 이게 매우 궁금하실 텐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강자 인원이에요. 즉 몇 명이 듣느냐. 그거에서 1등급은 그 인원의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누적 비율입니다. 그럼 100명이 듣는다. 그러면 1등급 인원은 4명 이란 뜻이고 2등급 인원은 11등까지, 3등급 인원은 23등까지. 즉 내가 3등급을 맡고 싶다, 23등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강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등급 산출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A 과목을 나는 너무 듣고 싶은데 3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1등급 인원이 몇 명이냐? 1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등급도 3등급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등급 산출이 잘 안 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과목에선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산출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상쇄가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경제를 수강을 안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경제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면 수강자 인원과 상관없이 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 과목을 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나 종합전형이야, 교과전형이야, 정시야 라고 결정을 짓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3학년 1학기 때 판단이 쓰게 될 거예요. 빠른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넘어가면서, 평균적인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가 마감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정시까지도 모두 열어놓고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융통성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입시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입시인데 입시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적성, 즉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면 또는 이 학문을 공부한다면 얼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3학년 고등학교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